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삼촌 그 삼촌입니다. 이번에 읽어줄 이야기는 탈무드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 세로 역금 장혜경, 그림 김환진, 교원 올스토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이웃들,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지요. 부자는 넉넉한 살림만큼 마음도 넉넉해 친구들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고 어려운 사람들도 곧잘 도와주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누군가 요란하게 부자의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손님을 맞으러 나갔던 하인이 허겁지겁 부자에게 달려왔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어서 나와 보십시오. 부자는 영문도 모른 채 하인에 이끌려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 일찍 찾아온 손님은 바로 왕의 명령을 전하러 공전에서 온 신하였거든요. 왕께서 당신을 당장 궁전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소. 어서 왕을 뵐 준비를 하고 나오시오. 네, 왕께서 저를요? 부자는 갑작스러운 왕의 부름에 크게 당황했어요. 왕께서 왜 갑자기 저를 찾으시는 거죠? 저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요. 자세한 것은 나도 모르오. 나는 단지 왕의 명령을 전할 뿐이오. 왕께서 기다리시니 서둘러 준비를 하시오. 신하는 더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는 수 없이 부자는 방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갑작스러운 왕의 부름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웠거든요. 가족들도 곁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어요. 부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 궁전에 갈 엄두가 나지를 않았어요. 나와 함께 왕 앞에 가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든든할 텐데. 그때 평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친구는 부자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았어요. 둘은 자주 만나고 마음도 잘 통했지요. 옳거니 나와 가장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같이 가줄 거야. 부자는 신하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친구에게 함께 궁전으로 가줄 것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좋소. 대신 서두르시오. 부자는 얼른 친구를 찾아가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요. 왕께서 내게 급히 궁전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리셨네. 반갑게 부자를 맞이하던 친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왕께서 왜 자네를... 나도 그걸 몰라서 겁이 난다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주겠나? 자네와 함께라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아서 말이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눈만 이리저리 굴리더니 등을 획 돌리며 말했어요. 오늘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자네와 같이 가는 건 어렵겠네. 이복의 친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같이 가주겠나? 급한 일이 있대도 자네 사정은 딱하지만 시간이 없는 걸 어쩌겠나? 궁전에 다녀오는 길에 꼭 들르게 크게 한상 차려 대접하겠네. 친구는 차갑게 말하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부자는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에게 거절을 당하자 눈앞이 깜깜해졌지요. 시간이 없소. 어서 서두르시오. 부자는 옆에서 재촉하는 신하의 말에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부자에게 또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친구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족들끼리 모두 잘 알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였지요. 부자는 신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두 번째 친구가 반가운 기색으로 부자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부자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친구는 난처해했어요.
그러고는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을 연거푸 쉬어댔지요. 두 번째 친구는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래, 자네와 함께 가주겠네. 하지만 궁전의 문 앞까지만 같이 가겠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지 않은가? 나와 함께 왕을 만나줄 순 없겠나? 왕을 만나는 것은 나도 무섭네. 생각만 해도 벌써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좀 보게. 그러니 궁전 안에는 혼자 들어가게나. 그렇다면 됐네. 나 혼자 가지. 부자는 가족같이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도 거절을 당하자 힘이 쭉 빠졌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왕의 신하가 이제 그만 가자고 재촉했어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두 친구에게 모두 거절을 당한 부자는 하는 수 없이 왕 앞에 혼자 가기로 했지요.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떼어 신하를 따라가다가 문득 한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앞에 두 친구만큼 친하지는 않았지만 늘 남을 잘 도와주는 친구였어요. 부자는 신하에게 한 곳만 더 들르겠다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신하는 굳어진 표정으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친구의 집은 앞의 두 친구의 집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어요. 집안에는 아침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여럿 모여 죽을 먹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친구가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부자는 친구를 부르기가 망설여졌어요. 이 친구도 내 부탁을 거절하겠지? 게다가 저렇게 바쁘기까지 하니 그냥 가는 게 낫겠어. 부자는 혼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힘없이 돌아섰지요. 그때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며 사람들을 보살피던 친구가 문 밖에서 돌아서는 부자를 발견하고는 헐레벌떡 뛰어나왔어요. 그러고는 부자를 반갑게 끌어안으며 안부를 물었지요. 자네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통하다니 반갑네 그려. 근데 무슨 걱정이 있는가? 얼굴빛이 안 좋네. 부자는 자신의 안색을 살피며 따뜻하게 걱정해주는 친구의 말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잠시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부자는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친구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가세.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는 왕께 불려갈 만큼 큰 잘못을 할 사람이 아니니 내가 함께 가서 왕께 잘 말씀드리겠네. 친구는 부자의 손을 꼭 잡고 서둘러 궁전으로 향했어요. 부자는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친구에 대한 고마움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궁전 앞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왕을 혼자 만나볼 용기까지 생겼어요. 자네는 여기서 기다려주게. 왜 그러는가? 난 자네를 믿네. 그러니 내가 왕께 자네에 대해 말씀드리겠네. 아닐세, 자네가 나를 믿고 여기까지 함께 와준 덕분에 용기가 생겼네. 나 혼자서도 왕 앞에 나갈 수 있겠어. 고맙네 친구. 부자는 친구와 인사를 하고 혼자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궁전에 들어간 부자는 뜻밖의 왕의 환대를 받았어요. 그대가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푼 것을 들었노라. 오늘 그대를 부른 것은 큰 상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부자는 왕의 칭찬에 지금까지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게다가 궁전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에 대한 고마움으로 정말 행복했지요. 이번 일로 부자는 돈 많은 친구나 가족같이 지냈던 친구보다 남을 돕는 선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탈무드 속 아름다운 가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행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야기 속 왕의 부름은 죽음을, 궁전은 무덤을 의미해요. 그리고 부자가 처음 떠올린 친구는 돈, 즉 재물을 뜻하지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죽은 후에는 모두 남겨두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떠올린 친구는 가족을 의미해요. 가족은 무덤 앞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무덤 속에는 함께 가주지 못해요.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뜻해요. 선행이란 남을 위해 베푼 착한 행동을 말해요. 선행은 살아있을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언제나 함께 있게 돼요. 살아있을 때 한 착한 일들은 그 사람과 함께 늘 기억되거든요. 유명한 위인들 중에는 봉사, 기부, 배려 등의 선행을 베푼 분들이 많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 목록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3주 채널에서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